11월 23일 여자 프로배구 GS칼텍스 IBK 기업은행 경기 분석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GS칼텍스는 3승 4패 4위에 있고요. 기업은행은 2승 6패 6위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과 흥국생명을 제외한 3위부터 6위까지는 승점 차가 5점 차. 연승 좀 달리고 연패 좀 하면 순위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그런 여자 배구 현재 순위고요. GS 칼텍스 3승 4패, 홈에서 1승 2패입니다. RBK는 홈에서는 아직 1승도 없고요. 원정에서 2승 2패죠.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정에서 좀 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팀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GS 칼텍스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때 보시면 산타나는 1세트밖에 못 뛰었죠. 2세트, 3세트는 아예 뛰지도 못했고 김희진은 다 뛰었고 표승주도 뛰었고 육서영 같은 경우는 이제 산타나가 뛰지를 못하니까 2세트, 3세트 또 이렇게 소화를 했고요. 칼텍스 같은 경우는 모마가 18득점, 강소희도 9득점, 권민지, 한수지, 유서연 이런 선수들이 활약을 해줬고요. 이날 사실은 모마와 강소의 활약으로 승리를 하긴 했는데 사실상은 한수지와 오세연 이 두 선수의 미들 브로커가 나름 좀 인상적인 활약을 했습니다. 반면 기업은행은 산타나도 제대로 뛰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육서영을 투입을 했는데 이 경기부터 이제 육서영의 올 시즌 활약이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희진과 표승주가 버텼지만 역시 용병이 제대로 활약을 할 수 없었던 경기라 패배를 했고요. 이날 브로킹에서는 칼텍스가 2개 우위, 서브 득점, 기업은행이 하나 정도.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은행이 범실을 25개를 했습니다. 25개 범실을 했으면 한 세트를 그냥 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기업은행의 플레이가 전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 팀 모두 공격 성공률은 저조했습니다. 기업 36%, 칼텍스 36% 역시 똑같고요. 또 김희진, 표승주, 육서영. 육서영이 점유율은 20%도 안 되게 가져갔는데 성공률은 42%. 표승주 28%, 26%, 김희진 30, 36. 모마가 점유율 38%를 가져가고 37%의 성공률, 강소희 23, 34, 권민지 14, 43. 공격 지표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범실 때문에 기업이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3경기 연속 셧아웃 패배를 당했었죠. 현건, 흥국생명한테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인삼한테 셧아웃을 그것도 홈에서 당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페퍼 원정 가서도 3대1 이기긴 했는데 경기 내용은 진짜 개판이었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역시 페퍼한테는 3대1로 이겼는데 도로공사에게 패배, 또 현건 원정 가서 셧아웃 또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현재 강소희가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요. 몸값을 못한다, 장난하냐, 네가 무슨 최고 연봉을 받냐, 지금 좀 많이 휘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심적인 부담도 상당할 것 같고, 선수 본인이야 얼마나 잘하고 싶겠습니까? 오늘 경기 출전 여부도 제가 볼 때는 좀 불투명하고요. 차상현 감독이 이제 선택을 하겠지만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기업은행 같은 경우도 김희진이 여전히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고 있고 산타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답이 좀 없습니다. 도대체 산타나를 왜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 있겠죠. 여전히 육서영과 표승주의 활약에 기대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당초 GS 칼텍스는 3강 정도의 평가를 받았던 팀인데 여전히 높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스피드백으로 승부를 봐야겠죠. 근데 강소희의 폼이 올라오지 않으면 스피드백가 문제가 아니고 3강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하위권 싸움에서도 우위를 점하기가 좀 힘들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기업은행 역시 언제까지나
육서영이나 표승주에게 기대면서 갈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김희진과 산타나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지 않으면 뭐 페퍼 정도나 깔고 가지 다른 팀 대결기는 그냥 1승 재물 정도로 여겨지면서 표적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업이네? 기업은 잡고 가야지. 이런 식의 상황이 되면 페퍼와 더불어 승점 자판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양팀 모두 현재 상황이 그만큼 좋지가 않고요. 비록 GS 칼텍스가 뭐 1승 자판기 페퍼를 만나서 이긴 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면 GS 칼텍스가 잘한 부분은 저는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봅니다. 페퍼가 세트 막판 뭐 집중력이 떨어지는 뭐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매 세트 초반부터 뭐 페퍼가 막 치고 나가고 뭐 잡을 뻔한 세트들도 뭐 물론 한 세트 잡았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페퍼가 경험 좀 있고 괜찮은 선수가 한두 명은 더 있었으면 페퍼가 거꾸로 잡았을 경우라고 봅니다. 어느 세트 하나 시원시원하게 끌고 간 세트가 없었고요. 뭐 최은지와 유서영이 잘 버텨주면서 연패를 끊어낸 점은 다행이지만 지난 페퍼전 같은 경기력이면 오늘 기업은행전 완승은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기업 역시 육서영은 커리어 하이 시즌을 보내고 있을 정도로 뭐 잘해주고 있고 지금보다 더 잘하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불가능하고요. 표승주 역시 아직까지는 뭐 팀을 표승주가 캐리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겠고요. 김희진과 산타나가 분명히 문제입니다. 몸 상태가 뭐 게임 때마다 바뀌고 세트마다 바뀌고 그러니까 거의 뭐 김호철 감독은 미칠 노릇이죠. 기업 역시 GS 칼텍스만큼이나 높이가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즘 그래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미들브로커 최정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론 김수지도 그렇고요. 전통적으로 GS 칼텍스는 기업은행에게 상당히 좀 강했고요. 지난 시즌 맞대결도 역시 4승 1패로 칼텍스가 강했습니다. 이 4승 중 3승이 3대0 셧아웃 승리였고요. 나머지 1승도 3대1 승리였습니다. 물론 기업은행이 지난 시즌은 정상적인 전력은 아니었죠. 그리고 마지막 5라운드에서는 기업이 홈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올 시즌도 칼텍스가 벌써 뭐 기업을 만나서 1라운드에서 3대0 셧아웃 승리를 또 기록을 했다는 부분 그만큼 칼텍스가 기업을 만나면 좀 강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미들 쪽 높이가 양팀 모두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승패를 좌우하는 요소는 좌우 윙이라고 봐야 되는데 GS 칼텍스는 어쨌거나 모마가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약간 폼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기업의 높이를 생각하면 모마의 공격은 먹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강소희가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모르지만 강소희가 다시 한번 결정을 한다면 최은지나 유선의 활약을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업은행이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는 김희진이 정상적인 몸 상태를 가지고 풀세트를 뛰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 김희진의 몸 상태가 그럴 정도의 몸 상태인지는 좀 의문이고요. 오늘도 육서영과 표승주의 활약으로 비벼볼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기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산타나의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리 경기력이 떨어져 있는 칼텍스라고 해도 칼텍스가 경기는 잡는 쪽으로 갈 것 같고요. 그래도 아마 이 경기는 매 세트 순위 턱턱 막히는 뭐 그런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안구정화 경기가 아닌 안구둔화 경기를 하면서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매 세트 그렇게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요. 칼텍스가 나아 보이는 거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모마가 있다는 거 하나. 나머지 전력은 백중세입니다. 뭐 강점이 있어서 백중세가 아니고 약점이 양팀 모두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백중세로 보이고요. 이런 경기는 그냥 오버를 가놓고 경기를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승리는 칼텍스 쪽이 유리하지만 양팀 모두 높이가 낮은 상황이라 양팀 선수 중 진짜 오늘 컨디션 좋다, 뭐 그분이 오는 날이 뭐 됐다, 뭐 이렇게 되면 누구 한 명이라도 혼자서도 충분히 하드 캐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경기입니다. 예를 들면 표승주가 뭐 미쳐버릴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하드 캐리를 한다고 하면 그 가능성은 모마가 있는 쪽이 아무래도 더 높겠죠.
그래서 칼텍스 쪽이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하지만 모마가 모든 세트를 커버하기는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오버만 가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분들 배팅 금액을 보전하는데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오버만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세요. 오늘 한번 경기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이런저런 경기력의 단점들이 있구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아마 제가 볼 때 오늘 양 팀 모두 좀 수준 낮은 경기력을 보이지 않을까. 수준이 낮으면서 오버가 나오는 그런 경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제 남자 배구, 남자 농구 올려드려야 되는데요. 그거는 제가 그냥 게시판에다가 분석글을 올려놓고요. 영상은 연홍, 여배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배구, 남자 농구는 점오토토 게시판 누구나 할 수 있는 분석 들어오시면 있고요. 점오토토 찾아오시는 방법은 제 영상 밑에 보시면 링크 있으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분석을 남겨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가입하시면 가입 인사도 꼭 좀 남겨주시고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자 배구 경기 분석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경기 분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